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도 돼. 지금 아직 나 젊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 20대 초반에 갑자기 차를 사요. 200만 원 일하고 그거를 거의 차로 한 100만 원씩 쏟는 거죠. 명품을 1000만 원짜리 산다거나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 그 생각이 삶을 망치는 거예요. 20대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모았던 분들 있잖아요. 30대 때도 똑같고 40대 때도 똑같아요. 실제로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0년 중에 초반에 5년 10년을 날리잖아요. 자산 축적 못 한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이거죠.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쏟느냐, 소비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쏟느냐. 최근에 만나셨던 대표님이 외국인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아내분이 20대 초반에 했던 활동이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창업 활동을 하고 새롭게 사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작업들을 했대요. 근데 대표님과 제가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저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갔을 때 어떤 걸 먼저 고민하냐면 물론 뭐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학에 가서 먼저 놀거나 쉬는 부분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해외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돈을 모아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거에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았지 그 시간에 창업하고 연구실에서 일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소비적인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에 쏟는 시간보다 높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슬프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으로 느껴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도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과 비슷한 유사한 양상이 보였었는데요. 일본 사회의 젊은이들도 프리터족이라던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꾸준히 오래 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소비하고 일시적으로 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삶을 구성을 해갔던 거죠. 지금 한국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뭐 경기 침체여서 그렇다는 거가 있었지만 사실 돈이 풀렸을 때 코로나 그 이전 시기는 분명히 아주 심한 경기 침체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그때 보였던 모습이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보였던 젊은이의 모습들과 사실 유사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청년들이 소비적인 활동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느냐 아니면 생산적인 활동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 표현하자고 하면은 SNS와 비교겠죠. 근데 SNS와 비교에 빠지게 되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 분석이긴 한데 SNS와 비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한국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세우는 작업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문제가 있겠지만 20대 초반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능력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그냥 소비와 경험이라는 이야기로 해요. 소비와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20대 초반 때 그거를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보니까 이 부분으로 내가 비교를 하게 되고 점점 그 비교의 늪에서 빠져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이 놀고 있고 주변 친구들이 여행 가 있으니까 나도 갔다 와야지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일본 사회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비관론입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지금 비관론에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제가 영상 올리면 가끔 이런 거 올려요. 출산율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 거가 상당히 큰 가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무조건 낳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선택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댓글을 보면은 낳는 사람은 행복하더라도 낳아진 사람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해요. 삶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금 더 잘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부족한데 워낙에 비관론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비관론은 결국에 자포자기로 가게 돼요. 자포자기를 하니까 내가 가치관을 세우는 작업이나 이런 거에 불필요함이 되는 거죠. 내가 인생 어차피 제대로 살 것도 아닌데 가치관을 왜 세우고 내가 머릿속을 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20대 초반분들한테 그래서 독서 활동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좋은 책을 여러 번 재독하시기를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사람이 20대 때 평생 쌓아갈 삶이나 뿌리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20대 때 이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주변과의 비교나 주변의 영향에 있어서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보면 쓴소리일 수는 있지만 저는
하면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소비 습관 특징은 첫 번째, 주관이 없는 소비. 주관이 없는 소비라는 건 뻔한 거예요. 옆에서 하면 한다, 옆에서 사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비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욕망 소비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욕망적인 소비를 해요. 가령 주변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소비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쌓아나가거나 점점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런 단순한 욕망 소비나 심리 소비는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잘 안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가 제일 대표적인 게 주거입니다. 월세비 같은 건데, 저는 20대 초반 때는 소위 말하는 썩빌이라고 막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엄청 저렴한 빌라 같은 데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너무 비참하게 느낀다는 거죠, 본인이.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봤을 때 나는 좀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이웃집 백만장자 책을 제가 다시 언급을 좀 하자면, 보통 주거비를 줄이지 못하면은 영원히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준다.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주관 없는 소비, 두 번째 욕망 소비. 이 두 가지가 거의 소비 패턴으로 좀 보이지 않나. 한 예를 들자면, 그 친구는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남자인 친구인데 20대 초반에 갑자기 차를 사요. 리스로 차를 사용을 하는데 모은 돈도 거의 없었어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기 개발해야 될 시기에 200만 원 일하고 그거를 거의 차로 한 100만 원씩 쏟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도 별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예전에 이걸 카푸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여성인 친구들은 뻔하죠. 해외여행.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맛집 탐방. 그 다음에 명품백이나 이런 거는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해서 아직 월 200만 원 소득 버는데 명품을 1000만 원짜리 산다거나,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 모두가 명품백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냥 단순하게 한번 표현 드릴게요. 명품을 안 사게 만든다. 스스로가 내가 명품 안 사게 만들려면 강제 저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강제로 적금에 자동이체로 꽂히게 해야죠. 그건 너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먼저 카드로 혈부를 긁은 다음에 남은 걸 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을 바로 자동이체, 적금이든 어떤 깰 수 없는 거 있죠? 이 깰 수 없는 걸로 자동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돈으로 그냥 근근히 일단은 생활을 하는 게 20대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주변에서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부를 가지신 분들이야 가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여행을 가기는 매우 어려운 부를 갖고 있거나 소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이런 거를 없애려면은 강제로 그냥 저축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예전에 집을 빨리 사시라고 권해했었던 스타일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강제로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금 납입으로 가니까 돈이, 그거는 생산자산, 보통 내가 자산을 갔는데 투자하는 돈이 되니까 그냥 소비보다는 100% 더 좋은 돈이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자기가 정말 특별한 절제력이나 계획, 어떤 자산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돈을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게끔 하거나 돈이 자동으로 쌓이게끔 하는 쪽으로 강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딱 한 문장으로 표현 드릴게요. 저축을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도 돼. 지금 아직 나 젊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 그 생각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대 때 그런 소비 습관이 든 사람이 30대 때 바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든 어떤 소송을 하든 때 20대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모았던 분들 있잖아요. 30대 때도 똑같고 40대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평균 후반에 취업을 해서 40대 후반쯤에 일반적인 퇴직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시기는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저소득 일자리로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를 따졌을 때 실제로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0년 중에 초반에 5년, 10년을 날리잖아요. 자산 축적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내 통장은 500만 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삶을 누가 바랄까요? 저는 그 삶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20대 때 저축을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그래야 진짜로 경제관념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저축은 곧바로 곧 생존과 직결된다고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거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40대 때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40대나 50대. 왜 그러냐면 이때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비로도 들어가는 데다가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니까 의료비와 간병비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이때 어떤 상황이 되냐? 만약에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싸움이 생겨요. 왜냐면 형제 간에 너는 내가 부모님 의료비나 간병비 이런 거 내는, 넌 왜 안 내냐?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낸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를 미리미리 저축 개념으로, 이것도 축적을 미리
미리 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월 200에서 250만 원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나요? 냉정하게. 저도 해외여행 안 가요. 거의 안 갔어요. 20대 때는 당연히 안 갔고요. 저의 채널 맨날 달려요. 40대 초반 되셔서 나 이거를 옛날에 알았어야 됐는데 그때 돼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늦는다. 인생의 성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또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좀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20대 때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대비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도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경제 개념이 제대로 탑재가 되기 시작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 로스쿨 들어가면 신용대출이 나와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로스쿨 나왔을 때 2천 정도 됐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갚았는데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돈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점점 저도 지금은 자산 축적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집이 망해서 부모님 빚까지 20대 때 대신 갚아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부모님도 합심해서 노력하고 친구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쌓아서 계속해서 빚을 갚고 그리고 20대 후반쯤에 이제 아파트 한 채까지 그 이후에는 그 친구는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을 쌓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자수성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정말 무일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아는 대표님도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분도 진짜 어려우셨어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보고 확인한 분이에요. 그분이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연매출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 대표님인데 차가 없어요. 법인차가 있는데 법인차 당연히 비싼 거 안 타십니다.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진짜로 정말 돈을 모으거나 정말로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차를 좋은 걸 끌고 남에게 내가 좋아 보이는 거를 꿈꾼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산을 그렇게 해서 축적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20대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이제 비율로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10명 중에 1명이더라도 분명히 이런 사례는 많이 존재한다. 또 인간관계를 이런 분들로 이제 맺고 싶다라고 하면 분들은요. 제가 딱 한 가지 표현 드릴게요. 성장에 미친 사람 고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뭘까요?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될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만나면 돼요. 이분들은 소비할 시간조차가 없어요. 소비를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소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좋고 제가 만나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리고 20대 때나 30대 때는 이런 생각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천해 볼수록 훨씬 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워라벨을 따지면 따질수록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소득도 늘어나지만 소비할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면은 일로 바쁘신 분들은 소비할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만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 20대 30대 때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만나는 분들이 일에 얼마나 미쳐 있는가 기준으로 해서 만나시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나 돈을 어디에 투자했다거나 이런 지식을 듣게 돼 있습니다. 100%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듣고서 무비판적으로 바로 따라가면 안 되고 좀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저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200만 원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첫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200쯤 될 것 같아요. 그때가 2016년 8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돼가지고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거든요. 그때 150만 원 받았고 다음 연도에 좀 올라서 2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저는 할 건 다 했어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개념의 문제고 경제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유대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작은 돈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200만 원은 별거 아닌 걸로 가르칠까요? 이건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작은 돈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마인드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부모님이 사실 주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교육은 자녀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기여를 했을 때 용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한국은 용돈을 그냥 줘요. 내가 용돈을 그냥 주니까 예를 들면 요즘엔 제일 많은 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긁으라고. 물론 이거를 증여세를 아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돈을 주는 그런 습관 자체가 사실 아이들의 마인드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돈을 공짜로 얻어서 내가 엄마 카드로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썼어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미친 듯이 일하는데 200만 원 벌어. 100만 원도 써. 모으는 돈도 별로 없어.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와 200만 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부모님이 사실 시작된 거는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은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뭔가 용돈을 주는 거나 어떤 절제를 한다거나 저축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마인드에서 점점 소비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부모님들도. 주변 아이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긁어도 된다, 카드 써라 하셨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후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을 찾는 기준은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파악한다고 얘기를 하면 집안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SBS 스페셜에서 2009년경쯤이었나?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거기서 인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 중에 부자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 좋아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 대한 철저한 객관화와 탐구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죠. 이거를 20대 초중반 때 해야 되고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중후반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으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혼자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거든요. 실제로 업무가 잘 맞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원래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에 그냥 있으면 사실 이 일을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점점 더 노력을 했을 때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그래서 대기업 취업이나 이런 거 당연히 좋지만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술직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시든 내가 커리어가 쌓여가고 내가 실제적인 능력이 쌓여가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거든요. 동기부여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보통은 내가 내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있는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게 적합한지를 테스트해보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런 걸 해보시라고 권하고 저도 20대 초반 때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해봤어요. 각종 알바도 해보고 제가 변호사 하면서 와인바도 운영해보고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에 모두 한번 올려보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를 해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아는 거지 그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겠어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너 좋아하는 일 해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는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쉬운 일만 찾게 되고 쉽게 돈 버는 일만 찾게 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 없으니까 놀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냥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